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혼 생각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정상인지 아니면 예민하게 유난을 떠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올해 5월에 결혼한 20대 후반 동갑내기 신혼부부예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남편보다 제가 월급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동갑이다 보니 남편은 군대 다녀온 인연 때문에 그만큼 회사 연차에서 밀린다고 생각하고 큰 차이도 아니라서 한 번도 돈 버는 문제 때문에 남편을 무시한 적 없었어요. 그래도 저랑 남편은 둘 다 과소비하는 편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월급의 반 이상을 적금을 부으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나이도 그렇고 솔직히 결혼하기에 준비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둘 다 회사 생활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전셋집 구하기에도 아직은 부족했었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년 정도 결혼을 뒤로 미루고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너무 둘 다 생각이 잘 맞고 어차피 연애하면서 데이트 비용 같은 지출이 계속 나가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희가 둘 다 집이 서울이 아닌데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매달 나가는 월세도 아깝고 같이 살면 분명히 절약할 수 있는 돈들이 많을 것 같았으니까 가진 돈 모두 모아서 작은 빌라 전세라도 얻어서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양가 부모님들에게 결혼 이야기 드렸을 때도 다들 동의하셨고 심지어 시부모님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 6천 정도 있었고 결혼 전 남편은 2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당시 사회생활 2년 차에 불과했기 때문에 모은 돈이 저보다 적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나이가 아직 20대 후반이라서 당장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더라도 앞으로 같이 살면서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처음엔 시댁에서 모자란 돈 4천을 더 얹어서 6천 똑같이 맞춰준다고 하셨기에 신혼집도 그에 맞춰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결혼식 날짜 다 잡아놓고 한참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돈이 없다 하시며 지원을 못 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대신에 니들 신혼집의 냉장고는 내가 장만해줄게. 갑자기 줄어들어 버린 예산에 이미 대충 집까지 정해놨던 당시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쪽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그냥 은행 대출 5천 더 받아서 결혼 진행했어요. 남편에게 결혼 전 돈 관리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는 쭉 엄마에게 맡기고 용돈이랑 생활비 받아서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월급의 50% 이상은 꼬박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돈 관리하길 잘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사회초년생 때부터 제 월급은 직접 관리하고 재테크도 알아서 하고 있었어요. 사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학비는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지만 용돈은 제가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쓰고 다녔고 한 달에 10만 원이 될지언정 남는 돈은 꼬박꼬박 적금드는 습관을 길렀어요. 덕분에 취업하고 돈 벌기 시작한 뒤로도 항상 월급 받으면 적금부터 먼저 보내놓고 남은 돈에서 한 달 생활을 모두 끝냈죠. 주식에도 관심이 있어서 재테크도 조금씩 하고 있었고 아직 돈이 많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지만 부동산 쪽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은 열심히 하고 평소에 절약은 잘하지만 재테크 쪽으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돈 관리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제가 돈 관리할 생각이었고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했어요. 신혼집 계약을 일주일 남겨놓고 어머님이 관리하고 있던 남편의 적금 통장을 넘겨받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두 사람 월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도 집안의 돈 관리는 여자가 맡아서 해야 한다면서 제가 맡아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쑥 전화하셔서 저희 집 생활비 내역을 보내보라 하시더군요. 너도 그동안 혼자서 살다가 두 사람 살림은 처음이니까 모르는 게 많을 거야. 카드 내역 보면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당분간 매달 생활비 쓴 거 검사 맡아라. 처음엔 멋모르고 어머님이 달라는 대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내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며칠에는 왜 식당에서 3만 원이나 썼는지 물어보시고 마트에서 왜 한 번에 장을 10만 원 어치 받냐고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희 둘이 살고 맞벌이 하는데 전기세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보험은 자기 친구가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 친구한테 보험을 전부 바꾸라고 하는 등 일일이 저희 집안 살림을 간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아껴서 살림하려고 노력하고 둘이 버는 돈의 반은 적금 넣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하나하나 살림에 타박하고 돈 아끼라는 소리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카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도 무시했고 이번 달엔 얼마 저금했냐, 이번 주엔 생활비를 얼마나 썼냐고 계속 물어보셨지만 전부 무시하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당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매번 저한테 뭐라 하실 때마다 저희 집 살림은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 말라고 대답해드렸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어머님도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이 옆에서 봐줘야 한다는 말씀을 꼬박꼬박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그렇게 어머님은 살림 잘하셔서 아들 장가 보낼 때 약속했던 4천만 원도 지원 못 해주셨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어른에게 그런 말까지 할 수는 없어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꼭 참았었죠. 남편이랑 제 월급 합치면 매달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5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갚고 저희 두 사람 생활비를 빼고 나면 그래도 매달 3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절약하고 사는 건 저희 둘 다 예전부터 하던 일이라 돈 아끼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고 저는 지금 계약한 집 2년 전세 끝날 때쯤에는 열심히 돈 모아서 작은 거라도 저희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성격이라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 돈 관리를 본인이 대신 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생각에 너희 둘 다 아직 어린데 너무 큰 돈을 만지고 있는 것 같구나? 니들 월급을 앞으로는 매달 나한테 보내고 내가 거기서 적금도 들어주고 생활비도 나눠서 줄 테니까 그렇게 생활하도록 해라. 남편이 집에서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시모는 그동안 본인 아들을 너무 어리게만 보고 아직도 애라고 생각하고 사셨나 봐요. 그러니 동갑인 저까지 어리게 생각하시고 불안해서 돈 관리도 못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희 올해 29살이거든요. 올해도 벌써 반 넘게 지나갔으니까 몇 달 안 있으면 저희 30이에요.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 집안의 장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어릴 적부터 부모님 일하러 나가시면 집안일도 제가 알아서 하고 동생들 밥도 챙겨 먹이고 숙제도 봐주면서 살아왔고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아직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안 했다면 남편 월급을 부모님이 관리하시든 말든 제가 굳이 나서서 상관할 바는 아니죠. 처음 연애할 때도 돈 관리를 부모님이 하신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한 지금에 와서 저희 부부 돈 관리를 시모가 한다고 나서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어머님이 특별하게 재테크를 잘하시거나 자산 관리에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아버님이랑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사셨지만 아직까지 시댁에 이렇다 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제가 돈 관리를 할 줄 모른다면 혹시 모를까 저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어머님 도움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가계부까지 쓰지는 않지만 지출 내역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지금 저희 수입에서 300만 원 이상 저금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정말 식비도 더 극단적으로 아끼고 아예 아무런 문화생활도 하지 않고 산다면 40에서 50 정도 아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해봐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남편이랑 외식도 하고 가끔 스트레스 풀 겸 주말에 영화도 한 편 정도 보면서 살아야지. 여기서 더 아끼면 정말 일하는 기계나 다름없는 삶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뭘 어머님이 돈 관리를 해주시겠다며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 어머님이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시모도 양보하지 않고 돈 관리 자기한테 맡기라고 강하게 우기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하고 시모는 막무가내로 월급 달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제가 호락호락하게 말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걸 아셨는지 이제는 저를 포기하고 남편의 월급만이라도 관리하겠다며 보내랍니다. 끝까지 나를 못 믿는구나. 너는 필요 없으니 내 아들 월급이라도 보내. 원래 예전부터 내 아들 월급은 내가 관리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내가 관리할 거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에 이제 결혼했으니 제 남편이고 두 사람 돈 관리를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어머님 마음대로 아들 월급을 가져가려 하시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네 남편이기 전에 본인 아들이라며
막무가내로 월급 통장채로 가져가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저희 집 생활비는 어쩌고요? 대출금이고 관리비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제 말에 어머님은 남편 몫의 생활비로 매달 50만 원씩만 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저희 전세 대출금만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갚고 있어요. 남편이랑 제 핸드폰비가 합쳐서 15만 원 정도 나오고 관리비, 전기세 등등 공과금도 2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아직 남편 용돈이나 저희가 한 달 동안 먹고 쓰는 식비는 계산도 안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5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럼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다 부담하면서 어떻게 사냐고 따져 물었더니 아들 용돈은 따로 챙겨줄 거고 반찬은 너 밥 먹을 때 남편 밥 한 공기만 더 떠서 먹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본인이 챙겨줄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진짜 뭐 이런 되먹지 못한 계산법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는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저런 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평소에 자기 생각이 좀 없고 주변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사는 저희 남편은 옛날부터 자기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죠. 설마 이번 일에도 그럴 거라곤 상상하지 않았는데 시모가 하는 말을 제가 무시했더니 이제는 남편에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월급 통장 가져오라고 했나 봐요.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앞으로 본인 월급은 시어머니한테 돈 관리를 맡기고 싶다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옛날부터 우리 집 돈 관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시지 않을까? 당신 월급도 같이 맡기면 좋을 텐데 당신이 싫으면 내 돈만 우리 엄마한테 맡기자. 시모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제가 관리하고 있던 자기 월급 통장을 도로 시모한테 맡기고 싶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줄은 몰랐어요. 일단 저는 만약 당신 엄마한테 돈 관리를 시킬 생각이라면 우리 결혼 생활도 여기서 끝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모한테 생활비 받아서 쓰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의 충분한 계획도 있었고 우리 부부 일은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었는데 시모가 모든 것을 망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나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냥 저는 저대로 혼자 알아서 사는 게 나았을 텐데 괜히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제 인생에 쓸데없는 굴곡이 생겨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이혼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입 다물고 더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시모가 워낙 고집이 세고 성질을 굽힐 줄을 몰라서 아마도 제가 남편 월급 통장을 내놓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시모한테 남편 몫 생활비 받아서 쓸 거라면 결혼 생활 안 할 거예요. 그깟 푼 돈 받아서 제 돈으로 남편 먹여 살리기도 싫고 남편이 제 편 안 들어주고 자기 엄마 편 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네요. 그냥 이대로 이혼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후기입니다. 사연 보낸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냥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전에 시모가 전화해서 왜 아들 돈 안 주냐고 저보고 친정에 돈 빼돌리려는 수작 부리는 것 아니냐면서 도둑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고 본인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런 인간 믿고 어떻게 결혼 생활 하나 싶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남편 월급 제가 안 하겠다 말씀드렸고 그와 동시에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모는 이혼 이야기 듣자마자 너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친정으로 돈 빼돌리려다가 속셈이 들통나니까 이제 와서 꼬리 내리고 도망치려고 한다네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저런 인간을 시어머니라고 평생 모시고 살았으면 앞으로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남편 돈 빼돌리는 며느리라며 의심하고 구박을 했겠습니까? 시모도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서 당장 이혼하라 하더라고요. 한 가지 웃긴 건 그전까지 저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 남편이 시모가 이혼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혼까지는 할 생각 없었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너네 엄마가 이혼하라는데 어쩌겠냐고 그냥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고 했더니 결국엔 징징 울면서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겨우 2달 살았는데 체감상으로는 10년은 같이 산 기분입니다.
심호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끔찍했고 생전 처음으로 도둑 취급 당하니까 기분 묘하더라고요. 아직 살던 신혼집도 정리해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이지만 차근차근 정리할 생각이에요. 겨우 2달 결혼 생활이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이래저래 조금 손해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면 된 거죠. 빨리 끝내고 편하게 혼자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잘해보고 잘 살고 싶었는데 제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봐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